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태영 작가라는 이름으로 사진 그리고 영상 제작을 하고 있는 엄태영 작가이고요. 이번에 어도비에서 굉장히 좋은 기회로 저를 라이트룸 그리고 포토샵 강의를 위해서 초청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총 6가지의 꿀팁들을 알려드리기 위해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우선은 제가 유튜브에서 제 채널이 있어요. 그래서 저를 이미 영상으로 접하신 분들은 저에 대해서 조금은 아시겠지만, 이번에는 이렇게 어도비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리게 되어서 짧게나마 제 소개부터 하고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는 뉴욕에서 현재 사진 그리고 영상을 제작을 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튜브에서 태영 작가라는 키워드를 입력을 하시면 제 채널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 채널의 특징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따분했던 그런 유튜브 강의 형식의 강좌보다는 저는 현장에서 뛰어다니면서 모델들과 소통하는 모습, 그리고 소통하면서 찍은 사진들을 집에 가지고 와서 작업실에서 보정을 하는 모습, 뭐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보여드리고 있는 그런 채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진이나 영상 하시는 분들은 꽤나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항상 만들고 있으니까요, 제 채널도 많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찍은 사진이나 영상 같은 것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인스타그램에 더 휴리라는 지금 보이시는 그 글자를 적어주시면 제 어카운트 또한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이버 블로그도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 어도비 온라인 세미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 단계 더 발전된 라이트룸 활용과 포토샵 그런 활용이 될 수 있게 기쁜 마음으로 한번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자, 처음에는 이제 순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거예요. 제가 총 6가지의 꿀팁을 준비를 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 역광 사진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시고 촬영도 하시는데 번번이 보정에는 좀 힘들어 하시는 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라이트룸을 활용해서 역광 사진을 이쁘게 보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두 번째는 야경 사진, 요즘에 인스타 갬성이라고 하죠. 감성 사진을 만드는 데에도 큰 인기가 있는데, 이렇게 어두운 환경에서 찍은 사진을 그 빛나는 보정, 인물 사진을 이쁘게 할 수 있는 그런 꿀팁도 알려드릴 거예요. 세 번째는 톤 커브, 그래프를 이제 활용해서 보정하는 방법인데, 이거는 많은 분들이 정말로 문의를 많이 주셨었어요. 딱 그래프를 만나게 되면 처음부터 멘붕이 와요. 이게 어떻게 만져야 되는지,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매우 많기 때문에 제가 A부터 Z까지 여러분들에게 핵심을 쏙쏙 다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저작권인데요. 저작권은 어떤 제품에만 여러분들이 개발하고 난 다음에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만드는 촬영하는 사진, 영상 모든 것에서도 저희의 권리를 넣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카메라에서 설정을 하셔도 되지만, 수백 장, 수천 장의 찍은 사진들에 손쉽게 라이트룸으로 저작권을 넣을 수 있는 방법 또한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손쉽게 저를 따라오실 수 있도록 쉬운 강의로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여러분들이 인스타그램 많이 다들 하실 건데요. 인스타그램은 엄청 큰 사진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올리시게 되면 인스타 자체 그 커팅하는 시스템 때문에 퀄리티가 저하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애초에 라이트룸으로 인스타그램에 최적화된 사진을 이렇게 출력을 하시게 되면 인스타그램에 업로드 하신 사진이 굉장히 선회도가 높고 깔끔한 사진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이쁘게 올리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업로딩 방법 또한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이거는 많이 모르시는 기능이에요. 라이트룸을 활용해서 스마트 갤러리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스마트 갤러리에서 여러분들 가족, 친구, 친지들과 이쁜 추억을 공유를 하시면 되고,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저같이 웨딩 촬영이나 스냅 촬영이나 제품 촬영, 패션 촬영 하시는 분들도 클라이언트들이랑 이렇게 스마트 갤러리를 통해서 소통도 할 수 있고 이쁘게 공유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6가지를 갖고 온 배경에는
저는 소통을 통해서 이번에 선정을 했거든요. 그냥 제가 제 기준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강좌를 전달 드리기보다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물어보신 점들만 쏙쏙 잡아서 오늘 이렇게 꿀팁을 전달 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다른 강좌들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고 여러분들이 보기 편하게 강의를 할 테니까요. 많은 기대 해주시고 제가 이제 바로 라이트룸을 켜서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처럼 라이트룸을 실행을 해주시고요. 처음에는 제가 쓰고 있는 라이트룸 계정의 버전부터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면 8.1 버전을 저는 쓰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설령 버전이 저보다 낮더라도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오늘 보여드리는 기능들은 버전이 낮은 라이트룸에서도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는 기능들이니까요. 그냥 편안하게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버전이 낮으신 분들은 저는 이제 라이트룸을 구매를 하셔서 최신 업데이트 버전을 쓰시기를 또 추천을 드리긴 해요. 왜냐하면 업데이트가 굉장히 많고 그 많은 업데이트 속에서 신기술들이 많이 도입이 되고 있어서요. 제가 활용하고 있는 그런 라이트룸에서 굉장히 많은 편의성을 얻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최신판 라이트룸을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팁은 제가 역광 사진 속의 인물과 배경을 둘 다 이쁘게 보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제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 사진이 익숙하실 거예요. 제가 뉴욕 할렘에 가서 이 무서움을 떨쳐버리면서 촬영을 한 사진입니다. 뒤에 보면 햇빛이 굉장히 강렬하죠. 뜨거운 햇빛 뒤를 놓고 그 앞에 피사체를 두고 난 다음에 촬영한 역광 사진이고요. 이런 사진, 역광 사진의 특징으로는 굉장히 뿌예요. 그래서 색감도 어느 정도 빠져 있고 뿌옇다라는 느낌을 공통적으로 받으시는 게 바로 역광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런 역광 사진에서 대비를 좀 높이면 선명도라든지 그런 선회도가 마치 올라간 것 같은 그런 착각을 일으켜주는 그런 보정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거예요. 맨 처음에 하시는 보정은 저는 공통적으로 사진 보정을 시작할 때 쭉 내려볼게요. 내렸을 때 변환이라는 메뉴 툴이 있어요. 여기에서 수준, 수직, 자동이라는 것들을 세 가지를 많이 쓰는데 저는 가로 축을 이렇게 교정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수준을 누르시면 되고 그 세로축을 교정하고 싶다 하면 수직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저는 사진을 보정하기에 앞서 맨 처음에 수직, 수준 아니면 자동을 하고 난 다음에 사진 보정을 시작하는 편입니다. 뭐 저처럼 안 하셔도 되고 하시다가 하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알려드릴 거는 바로 노출을 낮춰라 인데요. 노출을 낮추게 되면 여러분들이 찍은 역광 사진이 조금 더 선명해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선명해지는 건 아니지만 마치 선명한 사진처럼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역광 사진에다가 뿌연 사진을 노출을 좀 낮춰주시면 좀 뿌연감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팁은 대비를 올려야 되는 건데요. 말 그대로 이 대비 툴에서 올리시면 되는데 이렇게 안 하셔도 되고 밝은 영역에서 있죠. 밝은 영역을 낮춰주시고 그러면 뒤에 있던 그런 뿌연 영역의 배경들이 좀 살아납니다. 그 다음에 어두운 영역을 올려주세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저희가 대비에서 느꼈었던 그런 선명도를 밝은 영역과 어두운 영역을 만짐으로써 똑같이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비를 좀 올리게 되면 그런 역광 사진의 뿌연 정도를 많이 상쇄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아까 도입부에 말씀드렸듯이 역광사진 같은 경우에는 색감이 많이 빠져 있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채도나 생동감을 많이 올리실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 툴의 차이점은 한번 보여드릴게요. 채도를 이렇게 올리게 되면 피부톤에 한번 주목을 해주세요. 피부톤이 안 이쁩니다. 많이 노래지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생동감을 올리게 되면 여러분 차이점을 보이시나요? 생동감은 피부톤을 보호하면서 주변부의 그런 색감들을 풍부하게 해주는 그런 툴이거든요. 그래서
역광 사진, 그러니까 인물이 있는 역광 사진 같은 경우에는 생동감을 활용을 해서 주변에 색감을 올려주면서 피부톤도 같이 보호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풍경 사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그냥 채도만 쫙 올려가지고 나무라든지 바다의 그런 느낌들을 적절하게 올리시면 되는데, 인물 사진 촬영할 때는 저처럼 생동감을 좀 올려서 여러분들이 이런 죽어있는 색상을 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조금만 제가 한번 만져보겠습니다. 밝은 영역을 낮추고, 그리고 어두운 영역을 조금 높이고, 여기 흰색 계열도 조금씩 만져볼게요. 만지고, 그리고 대비도 기존보다 조금 더, 그래서 before and after입니다. 조금 인물이 하이라이트 된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지금 완전 보정을 다 끝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역광 사진을 보정할 때는 이런 기초적인 부분부터 하고 난 다음에 들어가면 굉장히 좋아요. 제가 여기 중간에 꿀팁을, 인물 보정, 그 피부 보정하는 꿀팁도 알려드릴 건데요. 두 가지의 툴을 활용을 할 거예요. 첫 번째는 여기 피부에 잡티들이 있죠. 여드름이라든지 기미, 뭐 이런 우리 누구나 갖고 있는 그런 점들, 이런 것들을 없앨 수 있을 그런 툴인데요. 바로 스팟 리무버라는 툴입니다. 여기에 보면 복구가 있어요. 그래서 복구를 선택을 하시고 크기는 마우스 휠로 조정을 하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거무틱틱한 그런 잡티들이 있는데 그냥 클릭을 해주시면 똑똑한 라이트룸이 알아서 깔끔한 부분을 선정해서 이렇게 덮어버려요. 여기 보시면 그냥 클릭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부분에다가 거무틱틱한 거를 보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포토샵을 나는 쓰기가 싫어 이러신 분들은 라이트룸으로 한 번에 다 보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자, 저희가 찍은 모델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찍으려고 하는 모델이 시간이 없어서 화장을 못했다, 그럴 경우에는 라이트룸으로 또 저희가 파운데이션을 바른 듯한 모습을 효과를 연출할 수 있는데, 바로 여기를 클릭을 해주세요. 여기를 클릭해 주시면 이게 바로 브러쉬 툴이거든요. 브러쉬 툴을 수치를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이거는 제가 갖고 있는 그런 마법의 레시피 수치인데 여러분들도 그대로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맨 처음에는 노출해서 0.15 플러스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어두운 영역에 저는 10을 플러스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게 키예요. 부분 대비에다가 마이너스 65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영역을 이렇게 넓혀 주시고 그냥 여러분들이 화장하시는 것처럼 끌고 주시면 돼요. 지금 보이시죠? 변화들이 이렇게. 근데 하시다가 만약에 여기 머리카락 부분에 안 했으면 좋겠는데 해버렸다 라고 하시면 그대로 옵션 키를 눌러 주시고 다시 머리카락 부분에는 끌고 주시면 거기에 넣어놨던 효과들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다시 플러스로 돌아와서 이렇게 파운데이션 효과를 주고 싶은 얼굴 부위에다가 쭉쭉 끌어내시면 되세요. 이렇게. 그래서 기존의 포토샵에서 활용할 수 있었던 이런 피부 보정 효과들이 이제는 라이트룸에서 미세하게는 할 수 없을지언정 이렇게 굉장히 괜찮은 수준까지도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얼굴 보정까지 한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비포 애프터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훨씬 깔끔해진 그런 얼굴 피부 보정 효과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역광 사진은 보정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 역광으로 찍은 사진은 굉장히 뿌옇고 색감이 많이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대비를 올려줘라. 그리고 두 번째는 색감을 넣기 위해서 피부 톤을 보호할 수 있는 생동감 툴을 활용해서 생동감을 올려줘라 입니다. 그리고 더해서 피부 보정까지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꿀팁은 제가 야경인데요. 야경 사진을 우선은 띄워놓고 여러분들에게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총 야경 사진 두 가지 정도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예제로 보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이 사진인데요. 제가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보이는 그런 높은 곳에 모델과 함께 올라가서 촬영을 한 사진입니다. 자, 이거는 우선은 첫 번째 팁,
야경 촬영을 할 때 흔히들 저지르는 실수가 있어요. 굉장히 낮은 노출, 그러니까 매뉴얼로 촬영할 때 설정값을 잘못 놓아가지고 야경 때 너무 어둡게 찍힌 사진들이 보통 많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라이트룸이나 포토샵에서 노출을 굉장히 많이 올리시게 됩니다. 이렇게.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노이즈가 많이 낀다는 건데요. 카메라로 촬영할 때 세팅 값을 잘못해서 ISO를 많이 올려서 노이즈가 끼는 것이 아니라 보정할 때도 너무 심한 보정을 하게 되면 노이즈가 이런 식으로 끼게 됩니다. 그래서 끼어 있는 노이즈를 없애기 위해서 여기 세부 메뉴에 들어가시면 되거든요. 노이즈 감소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 20, 저는 한 15부터 30 정도까지 쓰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노이즈 정도에 따라서 입맛에 맞게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사진은 지금 적정 노출로 맞추어서 촬영을 한 사진이기 때문에 노이즈는 따로 감소하지는 않겠으나, 여러분들이 앞서 말씀드린 그런 잘못된 노출 값으로 촬영을 하신 사진에는 노이즈 감소 툴을 활용을 해서 그런 사진 보정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팁이 있는데요. 야경을 좀 더 야경답게 만들어라고 여러분들에게 조언 드리고 싶어요. 초보자, 아마추어 분들이 사진 촬영을 야경에 해놓으시고 그 야경 사진을 노출값을 이렇게 올려버려요. 그래서 남들이 봤을 때 이게 야경 사진인지 낮에 찍은 사진인지 모를 정도로 보정을 이렇게 해버린다는 그런 실수를 하시거든요. 그럴 때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야경은 좀 더 야경다워야 그 제맛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야경에 찍으셨으면 오히려 노출값을 많이 내려서, 저처럼 이렇게 내려서 이게 정말 밤에 찍었구나, 야경의 감성이 있구나, 뭐 이런 식의 보정을 해주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팁은요, 바로 화이트 밸런스인데요. 이게 야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툴입니다. 화이트 밸런스를 파란색으로 옮기게 되면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마치 새벽에 찍은 듯한 사진으로 변해요. 파란색이 전체적으로 물들면서 저희가 새벽 5시나 그리고 해가 지고 난 다음에 저희가 볼 수 있는 한 2-30분간의 그런 트와일라이트, 그런 시간이 있거든요. 그때 시간에 저희가 느낄 수 있는 파란색의 감성을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 말고 이쪽 오른쪽 편으로 툴을 옮기게 되면 노을빛 감성을 여러분들이 또 가지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낮에 찍은 사진은 화이트 밸런스를 크게는 안 만져요. 너무 심한 과도한 그런 보정은 사진을 오히려 좀 해친다라고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심한 보정을 하진 않지만 야경 사진은 예외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의 감성을 충분히 살릴 수 있는 게 바로 야경 사진이고, 여러분들이 화이트 밸런스를 오른쪽으로 많이 옮기셔서 노을빛 물든 그런 사진 효과에다가 여기 색조 있죠, 색조에다가 마젠타 쪽으로 이렇게 좀 주시면 완전 노을빛이 충만한 그런 사진의 효과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까 파란색의 새벽 느낌으로 들어가서 색조를 그린 쪽으로 옮겨 주시게 되면 필름 느낌에다가 그런 새벽 감성까지 얻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노을빛이 조금 어울린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마젠타를 좀 넣어 주시고 노란색 색감도 더 넣어서 노을 감성을 좀 줄게요. 그 다음에 저희가 좀 더 디테일한 색감을 넣을 거예요. 저는 주로 사용하는 게 화이트 밸런스를 맞추고 난 다음에 명암별 색 보정을 넣거든요. 명암별 색 보정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명암별, 밝은 영역과 어두운 부분을 나누어 놓은 기능입니다. 그래서 밝은 영역에는 나 이 파란색을 한번 넣어보자. 그래서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냐면 채도를 많이 줘요. 애초에 한 50 가까이 주고 난 다음에 사진에 어울리는 색감을 이렇게 움직이면서 찾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사진 컨트롤 하시면서 이 사진에는 파란색이 어울리겠는데? 라고 생각을 하는 그 지점에 그냥 놓으시고, 50이라는 수치는 좀 과도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금씩 내리면서 여러분이 주관적으로 이쁘다고 생각하는 지점에 놓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어두운 영역도 채도를 50까지 주고 난 다음에
그런 섀도우 부분에 어떤 색감이 어울릴지 이렇게 쭉쭉 하시다가 그냥 괜찮은 색감 부분에 멈추시고 섀도우를 마찬가지로 좀 내려주시면 밸런스 맞은 그런 색감을 찾으실 수가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건드리는 색감 조정 부분은 바로 HSL인데요. 이게 영어로 Hue, Saturation, 그리고 Luminance예요. 그래서 색조, 채도, 광도, 한국말로 이 부분을 건드리면서 좀 더 디테일한 그런 사진의 색감을 조정하는 건데요. 처음에 사진을 보면 전체 메인 색감을 찾으시는 게 중요해요. 여기에는 지금 파란색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좀 강조가 되어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피부톤이 사진에는 언제나 중요한데 그런 부분들을 만지기 위해서 맨 처음에는 색조의 이 부분 있죠. 이게 바로 스팟 직접 조정 툴인데요. 요거를 클릭하시고 피부에 갖다 대세요. 여기에 갖다 대고 난 다음에 클릭을 하시고 마우스를 위아래로 움직여 주시면 여기 그래프가 수치가 변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편하게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에 이쁘다라고 하는 색감에다가 이렇게 놓으시고 그 다음에 채도로 들어갑니다. 네, 채도에서도 마찬가지로 색조와 마찬가지로 클릭을 하시고 이렇게 올렸다가 내렸다가 하시면서 전체적인 피부톤을 맞추시는 거예요. 인물 사진 촬영에 있어서 피부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피부톤을 이런 식으로 맞춰주시고 마지막으로는 광도, 그런 색감의 밝기를 얘기하는 건데요. 이런 식으로 주황색만 그리고 빨간색이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너무 낮으면 사진이 완전 이상해지고 이렇게 적정 수준까지 올리고 난 다음에 멈춰주시면 색감 보정이 완료가 됩니다. 사진마다 다르겠지만 이 부분들을 항상 많이 만지시는 연습을 하다가 보면 여러분들이 사진을 볼 때, 와, 이 사진은 파란색으로 올리면 색감이 되게 좋아지겠는데, 이런 그런 느낌을 얻으실 수가 있어요. 이거는 제가 말로 설명하기는 힘들고 여러분들이 매일 연습을 하고 라이트룸으로 색감 공부를 하시게 되면 저절로 얻게 되는 그런 기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야경 보정을 하면 되고요. 제가 또 다른 예제를 갖고 이번에는 그냥 빨리 보정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하던 대로 이번에는 이 사진을 갖고 제가 보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제가 하는 것은 바로 변환 부분에서 수준이라는 툴을 만져줘요. 그러면 가로 선들이 좀 나란히 이렇게 정렬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던 노출. 저는 야경에 찍은 사진이니까 좀 더 어둡게 해볼게요. 그래서 완전 밤에 찍은 사진처럼 이렇게 볼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색온도를 이번에는 새벽에 찍은 사진처럼 만들어 볼게요. 조금 파란색으로 가서, 그리고 마젠타를 너무 넣으면 좀 비현실적이니까 약간 그린톤으로 갈게요. 이 정도. 이 정도가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대비를 약간 풀어줄게요. 대비를 만지는 기준은 저 같은 경우에는 대비를 많이 주면 그런 강렬한 이미지가 부각이 되고, 대비를 낮추게 되면 인물의 그런 성격이 좀 더 온화해 보이는 그런 감성적인 효과도 여러분들이 고려를 하시면 보정할 때 좋을 것 같습니다. 밝은 영역도 낮출게요. 그러면 하늘의 그런 디테일함이 조금 더 부각되는 느낌을 얻으실 수가 있어요. 어두운 영역, 도시의 그런 어두운 영역들을 조금 더 올려볼게요. 이렇게. 그리고 부분 대비 같은 경우에는 저는 한 5 정도 주면 적당할 것 같아요. 그리고 생동감도 조금 줄게요. 색감이 좀 빠진 느낌이라서 35까지 줘서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그런 감성을 그대로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톤 커브는 다음 강좌에다가 제가 또 알려드릴 건데, 톤 커브는 그럼 이번에는 만지진 않고 그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명암별 색 보정 아까 알려드린 것처럼 한 50 정도 주고 색감 어울리는 거 한번 찾아볼게요. 이렇게. 아무래도 파란 색감이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 사진에는. 이렇게. 저는 이 색감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채도를 조금 낮춰서 너무 과도한 보정은 좀 피해 주시고, 그리고 어두운 영역도 마찬가지로 55를 하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보라색도 이쁠 것 같은데 초록색 계열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노란색 계열도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조금만 넣는. 그래서 그린색은 넣게 되면 약간 필름 느낌이 나거든요. 그래서 즐겨 사용하는 그런 명암별 색보정 색감입니다. 이 정도 넣으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 한번 원본이랑 비교를 해볼게요. 이게 원본이고 이게 보정한 사진입니다. 파란색이 좀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보정은 이렇게 하면서 계속 비교를 하시다가 자기만의 색감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파란색 끼를 약간 좀 옅게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피부톤도 마찬가지로 색조 부분에서 좀 건드려 주시고 좀 붉은기가 돌게 해서 피부에 그런 사람의 생동감을 좀 줄게요. 그 다음 채도에서도 극단적으로 가본 다음에 이렇게 해보기도 하고, 그리고 적당한 선에서 멈추면 될 것 같아요. 광도는 조금만 더 올리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야경 보정을 하고 있어요. 초록색기가 좀 많이 강한 것 같아서 이거를 그냥 0으로 없애주고 파란색이 좀 더 강조되는 그런 새벽 감성을 끝으로 야경 보정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꿀팁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바로 여러분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바로 톤커브 클래스인데요. 톤커브는 제가 이 사진으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톤커브는 여러분들에게 꿀팁을 알려드리기 앞서 설명부터 해드릴게요. 자, 맨 처음에 라이트룸을 켜시고 여기 톤 곡선이 있죠. 톤 곡선 메뉴로 오시게 되면 이렇게 떠 있을 거예요. 밝은 영역 이렇게 수치로 잡으실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똑같이 수치 변환 가능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 부분 이렇게 떠 있는 톤 커브 말고요. 여기를 클릭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좀 더 세밀하고 디테일하게 톤 커브를 만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 톤 커브를 많이들 활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톤 커브를 기준으로 제가 설명부터 해드릴게요. 가장 왼쪽 편에는 블랙을 표현하는 그런 대표하는 그런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점을 하나 찍어 볼게요. 이 부분은 섀도우 영역을 대표하는 그런 영역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미드톤이고요. 미드톤은 보시면 피부에 그런 밝기를 가장 많이 영향을 끼치는 그런 영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조금 위로 올라가서 이 부분은 하이라이트 영역으로서 하이라이트 영역을 이렇게 만질 수 있는 그런 점을 생성해 봤습니다. 그리고 가장 오른편에 있는 부분은 바로 화이트인데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블랙, 섀도우, 미드톤, 하이라이트, 마지막으로 화이트. 그래서 총 점을 이렇게 세 가지를 찍어서 여러분들이 디테일하게 만질 수가 있어요. 세 가지만 찍을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한 번 더 찍고 한 번 더 찍고 한 번 더 찍고 이렇게 엄청 세밀하게 여러분들이 하실 수도 있는 것이 바로 톤 커브입니다. 톤 커브는 RGB가 있고요. 그리고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도 있어요. 제가 지금부터 색깔에 대해서도 먼저 알려드릴 거예요. 빨간색 톤 커브 같은 경우에는 이런 커브는 많이 사용을 안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일단은 사용하기도 힘들고 어떻게 해야지 색감을 줄 수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이번 강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빨간색 커브는 올리시게 되면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빨간색 색감이 전체적으로 물들어 좀 더 강조됩니다. 하지만 내리게 되면 보색의 개념인 블루와 그린 톤이 적절하게 섞여서 색감이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하시면서 색감 보정을 톤컵으로 하셔도 좋아요. 그 다음에 초록색 있죠. 초록색도 빨간색과 마찬가지로 올리게 되면 초록색이 들어가요. 하지만 내리게 되면 보색의 개념인 마젠타가 이렇게 끼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파란색. 파란색은 또 피부톤에서 많이 쓰는 건데요. 왜냐하면 파란색을 올려서 쓰기보다는 파란색의 보색인 이렇게 노란색을 좀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내려서 색감 보정을 디테일하게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런 톤 커브를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느냐? 제가 첫 번째 알려드릴 거는 바로 RGB 채널로 들어가서 S라인을 많이 쓰세요. 여러분들이 여기 점곡선 있죠? 사용자 정의, 여기에서 강한 대비를 한번 눌러볼게요. 여러분 변한 거 보이시나요? 커브가 약간 S라인으로 바뀌었어요. 좀 미세하지만 좀 극단적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막 올려서 S라인을 만들 수가 있는데, S라인을 만드는 이유는 사진에 강한 대비를 주고 싶을 때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S라인은 대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곡선 병합을 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톤 커브 활용법은 여기에 왼쪽 편에 블랙 부분을 이렇게 쭉 올리시게 되면 사진이 갑자기 엄청 뿌얘지죠. 여기에다가 섀도우 부분에 점을 생성을 해서 쭉 내려주세요. 그러면 요즘에 유행하는 그런 필름 감성의 사진을 얻으실 수가 있어요. 지금 뿌연 느낌의 하지만 먹먹함이 그런 깃들어 있는 그런 사진을 여러분들이 많이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진은 이렇게 톤컵으로 손쉽게 만들 수가 있어요. 조금 더 만져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이라이트 부분은 조금 더 살려주고 여기에 화이트 부분은 조금 내려줄게요. 그래서 좀 극단적으로 제가 만들긴 했는데 이런 식으로 잘 조절을 해서 여러분들이 먹먹하고 필름 느낌 나는 사진을 만드실 수가 있는 게 바로 톤 커브라고 보시면 돼요. 톤 커브는 사실 라이트룸 그리고 포토샵이 갖고 있는 기능 중에서 가장 강력한 툴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여러분들이 표현할 수 있는 방법들이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찍은 각 사진에 따라 적절한 톤 커브를 발견을 하셔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톤 커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또 S라인 그리고 필름 느낌이 나는 톤 커브 만들기 방법을 또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RGB만 쓸 게 아니라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서 보정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예제 사진을 한 장 더 한번 활용을 해서 톤 커브를 한번 활용을 해볼게요. 제가 다른 툴들은 활용하지 않고 톤 커브만 활용해서 보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 사진을 약간 필름 느낌 나는 사진으로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아까 알려드린 것처럼 블랙 부분을 좀 올리고 여기 섀도우 부분을 조금 내려서 그런 뿌연 느낌을 상쇄를 시켜 줄게요. 그 다음에 미드톤을 조금 올려요. 그러면 조금 죽어있던 선명도가 올라가는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도 조금 내려볼게요. 그럼 피부가 좀 더 소프트해진 느낌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것도 내리고 이렇게 그 다음에 파란색으로 들어가서 저는 이 모델의 피부가 약간 더 노란 느낌을 너무 심하게는 안 하겠지만 조금만 더 주면 피부톤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안 하시더라도 여기에 보이시는 바로 타겟팅 툴이 있는데 요거를 클릭을 하시고 피부에 갖다 대보세요. 그러면 지점이 생기죠. 그래프에 지점이 생겨요. 그래서 이거를 저번에 아까 강의에 보여드린 것처럼 마우스를 조금씩 미세하게 움직이면서 색감을 잡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저는 이 정도가 적당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초록색으로 가볼게요. 초록색에서도 마찬가지로 잡고 약간 초록색에서 마젠타 느낌을 가미를 조금만 해볼게요. 그 다음에 빨간색에서도 마찬가지로 블루 그린톤보다는 약간 빨간색 블루 그린톤이 좀 더 어울리겠어요. 한 요정도 뭐 이런 식으로 보정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RGB 톤 커브랑 그런 색감 커브를 활용을 하셔서 사진을 충분히 이쁘게 보정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다음 또 꿀팁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수백 장의 사진에 저작권을 쉽게 넣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거예요. 이번에는 라이브러리 메뉴로 들어오셔야 되거든요. 이렇게 라이브러리로 들어오시게 되면 오른쪽 편을 주목을 해주세요.
맨 처음에는 빠른 현상이 있고, 그 다음에 키워드 적용, 키워드 목록.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바로 메타데이터라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사진을 하나 클릭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사진에다가 드래그를 하신 다음에 한 번에 하셔도 되고, 저처럼 이렇게 사진 개별적으로 하셔도 전혀 무방합니다.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메타데이터라는 정보들이 떠요. 저는 이미 이 사진에다가 제 메타데이터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방법으로 넣어 놓았기 때문에 지금 제 정보를 보실 수가 있어요. 저작권에는 더휴리라는 웹사이트 닷컴이 들어가 있고, 작성자는 찍은 사람, 그러니까 제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사진의 사이즈는 얼마인지, 그리고 노출은 얼마를 놓고 촬영을 했는지, 그리고 렌즈는 뭘 썼는지, 굉장히 디테일한 정보들을 많이 담을 수 있는 게 바로 메타데이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런 정보들을 사전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사전 설정 메뉴가 있죠. 여기에서 사전 설정 편집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창이 하나 뜨는데, 자,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그런 방법들을 그대로 따라 하셔도 되고, 여러분의 입맛에 맞게 또 변화를 하셔도 전혀 무방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맨 처음에 딱 들어가게 되면 기본 정보가 있죠. 여기를 클릭을 해주세요.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이거를 쓰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본 이름 같은 경우에는 안 쓸 거고요. 등급도 안 쓰고 레이블도 안 쓸 거예요. 하지만 캡션에다가는 우리가 갖고 있는 홈페이지 주소를 기입을 할 거예요. 그리고 카메라 정보는 따로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콘센트도 필요 없을 것 같고, 하지만 IPTC 저작권이라는 정보 내용란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4칸을 모두 이렇게 체크를 해주세요. 모두 적을 거예요. 저희는 저작권에다가는 보통 카피라이트 마크를 넣어주세요. 그 다음에 더휴리를 적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적으면 되는데, 보통 대표적인 사진 작가분들이 넣으시는 방향대로 저도 똑같이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작권 상태에서는 저작권 소유를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사용 권한 조건 있죠. 여기에서는 마찬가지로 rights reserved 적어주시고, 좀 추가해서 이렇게, 이게 무슨 뜻이냐면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없다 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 있는 그런 경고 메시지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게 사진을 찍고 영상을 만들고 인터넷에 아무런 저작권 정보 없이 올렸어요. 그런데 이 사진이 어떤 불법적인 경로를 타고 흘러가서 이름 모를 회사에서 화장품 광고나 어떤 음식 광고에 그 사진이 쓰이고 있어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저희가 어떠한 그런 수익성도 없이 그렇게 일을 하고 사진을 뺏긴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메타데이터 저작권 이런 정보들을 기입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찍은 사진이나 영상들이 마음에 드신 분들이 손쉽게 저희에게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홈페이지 정보도 기입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정보를 넣어야 될 게 바로 IPTC 작성자인데요.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똑같이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근데 자기는 난 내 주소까지 다 오픈하고 싶어 이러신 분들은 마찬가지로 작성자 주소에서 체크를 해서 기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디테일한 그런 주소까지는 안 알려주셔도 무방하니까 저는 이메일 정도는 이렇게 오픈을 해서 기입을 하는 편이고요. 웹사이트도 마찬가지로 더휴리.com 이런 식으로 기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정도 기입하시면 사진에 들어갈 정보로는 충분하고요. 마지막 보너스 팁으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거는 바로 키워드인데요. 키워드는 노출에 관련된 그런 영역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뉴욕 스냅, 제가 하고 있는 뉴욕 스냅에 관련된 사진을 찍었어요. 그래서 그 사진을 인터넷상에 올리고 이 사진이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활용하는 게 바로 사진에 키워드를 넣는 작업이거든요. 예를 들면 이 사진이 뉴욕에 관련된 사진이니까 뉴욕 스냅이라는 키워드를 넣어요. 그리고 뉴욕에 있는 사람들이 포토그래퍼들을 찾아야 되니까 뉴욕 포토그래퍼라는 키워드를 또 넣고요. 그 다음에 웨딩 뭐 이런 식으로 줄줄이 한 최대 50개, 30개 정도 넣으면 아마 적정 수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프리셋을 만들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해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거나 뭐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프리셋의 이름을 만든 다음에 다 만들었죠. 그리고 사진을 클릭하세요. 그리고 사전 설정에서 방금 만든 태영 1 누르시게 되면 저희가 방금 넣은 그런 키워드도 들어가게 되고 메타데이터들이 다 들어가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메타데이터 정보를 어떻게 활용하냐면 가져오기를 할 때 맨 처음에 사진을 찍은 사진들을 가져오기를 하실 거 알잖아요. 그때 여기에 메타데이터가 있어요. 여기에서 아까 방금 만든 태영 1 프리셋을 클릭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가져오기를 하게 되면 가져오는 모든 사진에 제가 방금 만든 메타데이터 정보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저작권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 제가 또 다른 팁을 또 알려드릴 거예요. 정말 많은 문의가 있었고 여러분들의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질문이었어요. 바로 인스타그램에서 최적화된 사진 만들기라는 주제로 또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바로 이 사진을 갖고 예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처음에는 인스타그램을 우선 이해를 해야 돼요. 인스타그램은 서버가 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서버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수천, 수만 장, 수백만 장을 올리잖아요. 매일매일. 그런 서버가 이렇게 감당을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인스타그램 자체적으로 사진의 사이즈를 줄여버리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 있어서 사진의 퀄리티가 저하가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는 피해 나가기 위해서 인스타그램에 갖고 있는 그런 기준에 딱 알맞게 사진을 만드는 과정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거예요. 그럼으로써 가장 선해도가 높고 선명하고 깔끔한 사진들을 인스타그램에서 홍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맨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거는 바로 비율인데요. 그 단축키 R을 누르시거나 여기를 클릭을 해주세요. 그렇게 되면 여기에 원본이 있죠. 원본을 누르면 비율을 정할 수 있는 프리셋이 라이트룸에 마련이 돼 있어요. 맨 처음에 알려드릴 거는 바로 1대1이에요. 인스타그램에서 1대1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1대1로 변환을 해서 엔터를 누르시게 되면 아까 가로로 넓었던 사진이 이렇게 1대1 비율의 사진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에서는 총 3가지의 비율을 원합니다. 맨 처음에는 1대1 그리고 포트레이 사진이라고 4 곱하기 5 사진도 많이 쓰이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세로로 만드는 사진인데요. 이런 세로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리게 되면 어떠한 영역의 손실 없이 그대로 이 모든 전체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랜드스케이프라는 영역이 또 있는데요. 요거는 지금 어도비 라이트룸에서 제공하는 프리셋에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자 정의값 입력에 들어가셔서 1.91 곱하기 1을 눌러주세요. 그렇게 되면 여기 영역이 하나 생겨요. 바로 이게 랜드스케이프라는 영역인데요. 바로 이 정도의 비율을 가질 수가 있는 영역이 바로 이 종행비예요. 자, 원본 값으로 돌아와서 다시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지금 보시면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잘려 나갔어요. 그리고 좀 더 영화에서나 볼 법한 시네마틱한 그런 비율로 변경이 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찌됐거나 자, 정리하자면 인스타그램은 1 곱하기 1 그리고 1.91 곱하기 1 그리고 4 곱하기 5 비율을 아무런 손실 없이 쓸 수 있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비율로 여러분들이 보정을 하시고 난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내보내기인데요. 내보내기 할 때 여러분들이 제가 쓰는 방법을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되세요. 자, 한번 따라오시면 됩니다. 볼게요. 맨 처음에 중요한 것은 여기 파일 이름 정하기, 뭐 비디오 파일 설정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입맛에 맞게 정하시면 되고요. 여기 파일 설정 있죠. 여기에서부터 이제 따라오시면 돼요. 맨 처음에는 JPEG으로 설정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품질 같은 경우에는 인스타그램에서 많은 사진 작가들이 테스트를 해본 결과 76까지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판단이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품질은 76 정도 수치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잠시만 다시 한번 켜볼게요. 그리고 다시 한번 사진을 켜서 내보내기 설정창에서 수치는 품질은 76까지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색상 공간은 sRGB로 맞춰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미지 크기 조정으로 한번 가볼게요. 크기 조정하여 맞추기를 클릭을 하시고 긴 가장자리를 저는 활용을 하는데요. 여기에서 여러분이 기재를 하셔야 돼요. 자, 포트레이트, 그러니까 4 곱하기 5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최대 픽셀이 1200 픽셀이에요. 하지만 랜드스케이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저희가 임의로 만든 1.91 곱하기 1 같은 경우에는 1080 픽셀까지 인스타그램이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 곱하기 1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마찬가지로 1200 픽셀까지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해상도는 240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가장 이쁘고요. 그 다음에 출력 선명하게 하기, 여기에 오셔서 선명하게 하기를 체크를 하시고 난 다음에 화면으로 해주세요. 이거는 인쇄를 할 때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건데요. 저희는 웹용에 올라갈, 말 그대로 인스타그램에 올라갈 사진의 그런 선명도를 설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화면으로 해주시고 양은 고로 해주시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스타그램은 사진을 임의로 저하시키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선명도를 좀 떨어뜨려요. 그런 것들을 상쇄시키기 위해서 라이트룸에서 저희가 임의로 선명도를 높게 만들어주는 작업을 하는 거죠. 이런 식의 설정을 여러분들이 하시고 난 다음에 내보내기를 하신 그 파일을 업로딩을 하시게 되면 남들보다 좀 더 선명하고 선해도가 깊은 그런 사진을 홍보를 혹은 자랑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우리가 마지막 팁인 웹 공유 기능으로 스마트 갤러리 만들기, 거기를 알려드리기에 앞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깜짝 팁을 하나 알려드릴 거예요. 자, 지금까지 열심히 따라와 주신 어도비 그 시청자 분들을 위해서 제가 커리큘럼에는 적어 놓지 않았지만 깜짝 팁을 하나 전달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선은 제가 사진을 하나 띄워놓고 말씀을 드릴 건데, 크리스마스를 기념으로 제가 모델과 촬영한 사진이에요. 여기에서 보정을 다 했다라고 가정을 하고 포토샵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어떤 걸 알려드릴 거냐면, 포토샵에서 인물 피부 보정하는 방법이랑 그런 피부 얼굴 윤곽을 잘 잡는 방법에 대해서 꿀팁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들어가시면 포토샵이 이렇게 떴죠. 그 다음에 맨 처음에 하실 일은 컨트롤 J 혹은 커맨드 J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레이어가 복사가 됩니다. 포토샵을 시작할 때는 항상 레이어를 복사를 해주시고 작업을 하시면 훨씬 안전하게 작업하신 그런 부분들을 남기실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모델이 갖고 있는 그런 피부 잡티들을 제가 한번 삭제를 한번 해볼게요. 자, 맨 처음에 여러분들이 자주 쓰시는 게 바로 스팟 복구 브러쉬 도구일 거예요. 저도 지금 이거를 사용을 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게 있는데, 바로 표준을 디폴트로 해서 많이 쓰시는데 이것도 굉장히 강력한 툴이에요.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런데 다크서클 같은데 한번 주목을 해주세요. 이 모델 같은 경우 피부가 이미 너무 좋기 때문에 잡티 제거하는데 조금 예제가 그렇긴 하지만 한번 보시면 다크서클 제거라든지 약간 피부 톤이 다른 영역에서 모드를 표준으로 놓고 이렇게 피부 잡티 보정을 하게 되면 피부의 얼룩함이라는 그런 약간 그런 느낌이 남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밝게 하기를 눌러주세요. 이거 정말 꿀팁이에요. 여러분들 모르시는 분들은
이 꿀팁을 보고 아마 놀라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요 밝게 하기를 하고 스팟 복구 브러쉬 툴을 활용을 해주시면 어두운 부분만 없어지는 그런 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히스토리를, 제가 복구한 부분들을 다시 없애고 이렇게 클릭해 주시고 머리카락도 있죠. 머리카락도 이렇게, 왜냐하면 다시 표준으로 해서 머리카락을 없애려고 하면 이렇게 잘 없어질 때도 있지만 머리카락을 인식을 해서 이렇게 복사를 해버려요. 다른 머리카락으로 복사를 해버리든지 약간 이상하게 이렇게 지금 보시면 어색하게 보정이 됩니다. 하지만 밝게 하기를 누르시고 머리카락을 그대로 끌어내 보면 머리카락이 없어져 버려요. 그냥 어두운 부분이 없어져 버리는 그런 보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피부, 인물 보정할 때 굉장히 강력한 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한 그런 클릭 한 번인데, 이 밝게 하기 툴을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굉장히 편하고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그런 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피부 보정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커맨드 시프트 X 단축키를 눌러 주시면 이렇게 리퀴파이 픽셀 유동화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제가 이거는 유튜브에서도 알려드린 적이 있는데, 요렇게 A 단축키를 누르고 턱선을 그대로 잡아 끌셔도 보정을 충분히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 편에 보이시는 이런 마스크 옵션을 열어주고 이렇게 다 한번 열어주세요. 그래서 뭐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런 얼굴 모양에서 수치를 여러분들이 디테일하게 입력을 해서 바꾸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런 팁을 알려드리는 이유는 W 단축키만을 눌러서 여러분들이 미세하게 조정을 하기보다는 단축키 A를 눌러서 이런 수치들도 변경을 해서 여러분들이 얼굴 보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포토샵 깜짝 팁을 또 알려드렸고요. 다시 라이트룸으로 돌아가 볼게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알려드릴 팁은 바로 스마트 갤러리 만들기인데요. 요거는 어떻게 하냐면 맨 처음에 여기 컬렉션이 있어요. 메뉴에. 그 다음에 컬렉션에다가 마우스 오른쪽 키, 그러면 컬렉션 만들기, 그 다음에 컬렉션 이름을 예를 들어 웨딩이면 뭐 웨딩 뭐 이렇게 날짜를 적을게요. 12월 9일. 이렇게 만들어진 폴더를 볼 수가 있죠. 그 폴더 안에 여러분들이 공유하고 싶은 사진들을 전부 다 드래그를 해서 넣어요. 여기에다가. 그러면 이 폴더 안에 지금 9장의 사진이 8장의 사진이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폴더의 마우스 오른쪽 키를 누르시고 여기 라이트룸 CC와 동기화를 클릭을 해주세요. 저는 이미 클릭을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데, 여기 동기화를 클릭을 해주시고 여기 그렇게 되면 단추가 하나 생성이 됩니다. 바로 공개라는 단추인데요. 요거를 클릭을 해주시면 바로 링크가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굉장히 신기한 기능이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모르시고 있는 기능이세요. 그래서 여기 만들어진 링크를 한 1분 정도, 한 몇 초 정도만 기다리면 생성이 되거든요. 클릭을 해볼게요. 그러면 자동으로 인터넷 브라우저가 열리면서 그 링크로 이동을 하게 돼요. 그러면 저희가 아까 만들어 놓은 그 폴더 이름이 상단에 뜨면서, 크게 한번 열어서 시작을 해볼게요. 제가 폴더 안에 넣은 사진들이 이렇게 나열이 됩니다. 이게 왜 강력한 툴이냐면 여기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슬라이드 기능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웨딩 포토그래퍼나 커플 사진을 주로 찍으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이쁘게 보여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슬라이드 쇼를 보여줌으로써 그냥 단순하게 파일 열기를 해서 사진을 보는 클라이언트와, 그리고 슬라이드 쇼를 통해서 자기들의 사진을 보는 클라이언트의 그런 마음이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쁘게 사진 형식을 취한 사진들을 보면 자기들이 더 만족스러운 그런 결과물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팁이 있어요. 여기에 하트 누르기도 있고요. 좋아요죠. 그리고 소통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신부님이에요. 그래서 제가 A라는 포토그래퍼한테 찍은 사진을 받았어요. 근데 이 사진이 보정이 좀 약간 좀 더 어둡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여기에다가 영어로 please 뭐 tone down이라든지 뭐 이런 식의 글을 적어요. 그러면 실시간으로 포토그래퍼가 이 클라이언트들의 의견을 듣고 그대로 라이트룸에서 바로 보정을 해버리면 됩니다. 톤 다운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다시 업데이트를 동기화된 사진을 보면 이게 보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고객과 소통을 하면서 보정도 하고 그리고 이쁘게 사진을 보여줄 수 있는 게 바로 스마트 갤러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사진 작업을 알차게 하시면 되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 것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역광 사진 만들 때는 대비를 좀 올려서 여러분들이 그 역광 사진이 갖고 있는 그런 뿌연 특징을 걷어내면서 선해도와 선명도를 올리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야경에서는 화이트 밸런스를 적절하게 움직여서 새벽 감성 그리고 노을 감성을 살리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톤 커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제가 설명드린 그 내용들을 다시 반복해서 들으시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고 S라인도 주시고 필름 느낌도 그래프를 잘 만지셔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작권 넣기도 메타데이터를 잘 입력을 하셔서 본인들의 그런 프리셋을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사진을 가져오게 할 때 손쉽게 자기의 그런 사진 권리를 입력을 하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도 제가 알려드린 설정 값을 적절하게 활용을 하셔서 가장 최적화된 그런 사진을 통해서 인스타그램에서 많은 팔로워들을 얻으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포토샵에서도 꿀팁을 드렸는데 그 팁도 굉장히 제가 별거 아니지만 이 변화를 통해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를 얻을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많은 도움을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알려드린 스마트 갤러리도 많이 활용을 하셔서 고객이나 가족 친지분들과 손쉽게 링크 공유로 이쁜 사진 추억 공유하기 이런 것들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이렇게 해서 강의를 최종적으로 다 마쳤는데요. 제가 이번에 어도비에서 이렇게 초청을 해주셔서 태영 작가의 온라인 세미나를 성공적으로 어떻게 진행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다음에도 좋은 기회가 생긴다면 어도비에서 초청을 해주신다면 언제라도 뉴욕에서 혹은 제가 어디에 있든 달려가서 정성껏 강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라이트룸에 놓치기 아까운 6가지 팁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제 채널에 들어와서 또 보강해야 될 것, 좀 더 알려줬으면 좋겠는 거 이런 것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또 차후에 제 채널 혹은 어도비와 함께 또 영상 제작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럼 지금까지 태영 작가의 그리고 오도비의 온라인 세미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